18번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광고나 이렇게 홍보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나라는 그래 좀 이메일 우리 정장식 대표님이 이번에 이메일 보내서 저한테 그 효율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몇 개를 보냈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 어떤 도구를 자동화 도구를 쓰면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결과치 통계를 좀 낼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통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음, 500명이 봤다. 근데 그 본 500명 중에 클릭을 한 사람은 100명이다. 뭐 요런 통계, 퍼센트, 그죠? 그래서 이게 효율이 얼마나 도는지 그 카피라이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잘 우리가 분석하고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처럼 어쨌거나 이제 이메일 티저라는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은 광고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글이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전달, 리퍼럴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수백만 명을 노리면 누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다. 아, 우리 한 사람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지속적으로 우리 지금 카피라이팅 강의에서 또는 마케팅 강의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프레드라는 이름을 막 붙이는 것도 이유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 리스트에 있는 고객에게 보내는 메일을 작성을 할 때, 왜 이메일로 광고할 때, 홍보할 때,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수신인이 링크를 클릭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도 이메일 딱 왔을 때 어떤 건 보고 어떤 건 보지 않아요. 근데 어떤 거 볼 때는 광고인 걸 알면서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막 궁금해지는 그 문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나요? 그래서 메시지를 읽게 만들어야 되고요. 영상을 시청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쓴 콘텐츠를 보게 해야 되고요. 또는 우리의 블로그 포스팅을 보게 해야 되고요. 또는 우리가 써놓은 어떤 그 사이트의 링크가 연결이었다면 그 웹사이트로 유도를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이메일 티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그 요소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관심을 사로잡는 제목이 필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수신인의 이름을 적는 인사말. 아, 이게 신뢰를 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다음 아까 방금 했었죠? 충격적인 발언.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그다음 호기심을 자극하는 2에서 4. 그러니까 2개에서 4개 정도 분리세 문장입니다. 그 문장은 뭐라고 했죠? 그 문장은 기능, 혜택,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문장을 넣고 그다음 구체적인 행동을 명시하는 CTA. 와, 이제 공부했던 이거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가 들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성공.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게 처음에 안 들리거든요. 이게 분리시 뭐고, 무슨 CTA가 뭐고, 클로징 멘트 왜 해? 근데 이 말이 조금은 들렸다면, 너무나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판매할 상품이 아닌 사람들이 얻게 될 혜택을 여기서 또 강조하네요. 지금 처음 공부할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 너의 기능을 얘기하지 마. 고객이 받을 그 혜택, 그것을 강조해. 고객은 기능이 움직이지 않아 혜택에 움직이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좋은 이메일의 티저 제목은 짧대요. 그리고 간결하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문문이래요. 의문문? 자, 체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작가가 되고 싶습니까? 굉장한 감동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때요? 조금 간결하면서도 짧으면서도 대부분 의문문일 때 강력한 문장, 좋은 이메일의 티저 제목입니다. 라고 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같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 그럼 이제 내가 클릭하려고 딱 봤는데, 자, 이때 수신인의 이름을 적은 인사말이 필요하죠? 네. 자, 안녕하세요. 장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뭐 이렇게 그 상대방도 이렇게 개별로 사실은 이게 또 가는 것도 있지만 문자는 그렇게 가지만 좀 이메일은 힘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소속감과 집단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퍼널 해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대중에게 들어가는 그 문구들을 좀 대상을 좀 적어주는 것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충격 발언이죠. 체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흐물흐물한 사람들한테 확 깨우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몇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또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일로. 깜짝 놀랄 만한 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책 쓰기 도전자 100명 중 99명은 이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뭘 실패하지? 궁금하죠? 다음 체력 시험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다음 시험에 탈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진짜 충격 발언이죠, 이것은. 체력 시험이 있는데 다음 내가 체력 시험 봐야 돼. 근데 이거 딱 읽었어. 기분 안 좋죠. 충격이죠. 자, 탈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그때 호기심을 자극하는 또 블릿을 만드는 거죠. 여기 나온 기능, 혜택, 의미. 자, 그래서 우리 친근한 클로징 멘트로 자신의 이름과 함께 친근한 이메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기 페이지에서 만나요. 누구누구였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친절하게. 그래서 만일 메시지를 읽는 이들의 우리 몇 퍼센트 나왔죠? 아까 정장식 대표님? 네. 40 몇 프로 나왔나요? 어, 40? 조금 크링요? 낮게 나왔나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를 읽는 이들의 퍼센테이지가 40에서 60%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다면 짧고 다정한 글로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을 하고 이들은 줄줄 이어지는 글을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바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40에서 60%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짧고 다정한 글로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되게 재미있게 항상 그런 것들을 막 결과들을 보거든요. 몇 퍼센트가 열었고, 몇 퍼센트가 들어갔고, 도달을 했고, 이런 것들. 문자도요. 제 문자 받아보신 분 있어요? 지금 우리 강의를, 이렇게 신청하기 이름이랑 연락처를 넣었어요. 그리고 30분 전에 알람을 받으신 분들도 있죠. 제가 이게 막 지금 홍보를 해서 그냥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 이제 제가 미리 이렇게 들어간 어떤 메시지를 보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신 분들은, 네, 분명히 이제 그걸 눌렀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결과가 다 나와요. 몇 명에게 내가 알렸고 봤는데, 여기서 몇 명이 신청했는지, 그럼 그 퍼센테이지도 막 저희가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좀 통계를 내보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습니다.